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산업용지를 확대하고 매립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기본계획 기본 방향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공항경제특구와 한만경제특구를 수성하고 유발 인구를 84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산시의 철도 현안인 일산역 복합개발과 전북권 광역정철망 구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광대에서 열린 일산 정책토론회에서 대광법 개정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새만금의 발전 전략에 대해 공유했는데요.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첨단과 푸드, 관광,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최근 2년 6개월 동안 새만금의 기업 투자액은 11조 1천억 원. 2013년부터 9년 동안 1조 5천억 원에 불과하던 기업 투자가 7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필요한 산업용지 수요는 44제곱킬로미터. 하지만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도 최대치는 1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이 속도의 투자 유치라면 2030년에는 전부 소진될 것이라는 게 국토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절차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중간 보고회를 열고 새만금을 국내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기업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업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또 일부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도 지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 여러 다방면의 관계를 가지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새만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는 농생명용지 일부를 용도 전환하고 매립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업용지가 늘면 새만금 개발에 따른 유발 인구는 현재 기본계획상 71만 명에서 84만 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공항경제특구와 항만경제특구, 광역도시권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거점 육성 및 기업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 맞춤형 용지 공급과 신산업으로의 구조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개발 전략을 마련을 하고요.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작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이 4년 더 연장되고 새만금 개발공사 사업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 축사 매입 기한이 당초 올해 말 종료해서 오는 2028년까지 연장돼 사업 추진에 숨통을 열게 됐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공사는 토지 취득과 개발 임대, 새만금 지역 건축물 관리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333개 특례 검증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북도는 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정한 특별법 333개 특례 정책에 대해 추진 과정에 무리가 없는지 검증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법은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며 새만금 고용특구가 지정됩니다. 또 농생명 산업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는 올해 안에 후보지 선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고 당선 무효 벌금 기준액을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 원으로 규정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이를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군산시가 청년층의 어촌 정착을 위해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내년에 어업과 양식업, 수산물 유통 가공업 경영, 해양 레저 관광업에 종사할 어촌 정착 지원 대상자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군산에 사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이며 어업활동 종사 경력이 3년 이하면 됩니다. 대상자는 최대 월 110만 원의 정착자금을 3년 동안 지원받게 되며 정착자금은 수산업 경영비와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남중동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에 만들어진 국공립 천사 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면적 262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규모로 전체 정원은 45명이며 야간 연장반 등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서 마동 풍경채 아파트에는 정원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다며 오는 2027년이면 27곳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아트센터가 보글하우스로 변신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보글하우스를 통해 라면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익산은 지난 1971년부터 삼양식품 라면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하림에서도 라면 제품을 출시하는 등 라면과 관련된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3개 농장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부농염소 체험교육 농장과 우리들의 정원 치유농장, 익산 플로리움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농장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촌체험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익산시의 철도 현안인 익산역 복합개발과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은 정부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해 국비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오늘 원광대에서 열린 익산 정책토론회에서 대광법 개정안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3단계로 이뤄진 익산역 복합개발, 수도권 지하철처럼 전주와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전북권 광역 정철망 구축. 철도도시 익산의 현안 사업이지만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1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다 보니 정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행 대광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별시나 광역시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을 보면 정부 못 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국비 지원 규모는 22조 7,455억 원에 달하지만 전체의 80.7%가 수도권에 편중됐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을 막는 대표적인 차별법이라는 원성을 사는 이유입니다. 2조 정의에서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특별시, 광역시만 대도시권으로 일단은 잡고 그 주변 도시를 엮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등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전주를 중심으로 그 주변 도시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광역도로는 50%까지, 광역철도는 7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또 주차장과 공영차고지, 황승센터 건설 등 관련 교통시설 구축에도 최대 50%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4일 원광대에서 열린 익산 정책토론 한마당을 통해 참석자들은 대광법 개정안의 22대 국회 통과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전철망을 놓기 위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그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국가의 지원 없이 저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 똑같은 사업이 이미 지금 대구권에서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적용 대상의 한계를 드러낸 대광법에 가로막힌 익산의 철도 현안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광법 개정은 필수적이고 시급해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오늘 오후 5시 45분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오늘 수능은 도내 66개 시험장에서 치러졌고 응시자는 17,041명입니다. 특히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면서 N수생 응시 비율은 22.9%로 증가했습니다. 전주에서는 한 수험생이 1교시를 마친 후 답안지 마킹을 하다가 적발돼 퇴실됐고 무주에서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한 수험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군산에서는 어제 교통사고를 당한 수험생이 시험장이 아닌 보건실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한편 수능 시험 성적은 다음 달 6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익산 지역 공사 현장에서 장비 결함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현영동의 육류 도축업체 소유의 폐수 처리장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장비와 부딪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분배기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여 노동자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호텔과 대형마트가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 소비자를 우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지난달 16일부터 2주간에 걸쳐 도내 호텔과 웨딩홀, 대형마트 등 50곳에 대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조사한 결과 군산 지역에서 무더기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군산 스테이 관광호텔과 리츠프라자 관광호텔, 에이본호텔 군산, 롯데마트 군산점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닭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라마다 군산호텔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간부공무원이 자신의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 추진비 1,000여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현숙 도의원은 오늘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6개월간 모두 18차례에 걸쳐 아들의 사업장에서 업무 추진비 1,221만 원을 썼습니다. 이도 모자라 A국장의 부하 직원들도 업무 추진비 597만 원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 20일까지 군산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단속합니다. 군산시는 오늘 18일부터 5주 동안 가맹점의 불법 환전 여부와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가맹점은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3곳에 8억 9천만 원이 투입돼 환경 개선이 이뤄집니다. 익산시는 연말까지 교차로 내 교통섬 조성과 횡단보도 정비, 교통안전표시 보강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선 사업이 적용되는 곳은 모현동 서부보훈지청 사거리와 모현도서관 사거리, 동산동 우남아파트 사거리입니다. 도내 고용률이 소폭 오르고 취업자도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고용률은 64.8%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 수는 100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3천 명 늘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개인 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6.7%로 상승했지만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비슷한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문다혜 씨의 변호인단이 전주지검의 수사 내용 유출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문다혜 씨의 법률 대리인
이관철, 이정선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검찰만이 알고 있는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출석 일정 조율 등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어 왔다며 위법한 유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다혜 씨는 출석을 강요할 수 없는 참고인 자격에 불과하다며 향후 유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 인증제에 참여할 식당, 카페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인증제는 로컬 식재료나 저탄소 농축산물, 채식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대상으로 하며 도는 다음 달까지 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 표지판과 함께 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대한민국 주거복지 문화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 분야의 모범 사례와 제도를 평가하는 대회로 완주군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에서 전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완주군은 주거복지지원 조례제정과 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 운영 등 군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 외국인 주민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군산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은 13,3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군산의 인구 26만 5,764명의 5%로 전년 대비 1,996명이 증가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소룡동이 3,729명으로 가장 많고 나운삼동 2,001명, 수성동 1,241명 순입니다. 전북자치도와 기업이 손을 잡고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호반건설, GS건설과 385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 협력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협력펀드를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며 기후테크와 같은 지속가능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라돈 측정기 20대를 확보해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기로 했습니다. 측정기는 환경관리과를 포함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됐으며 무료 대여는 24시간 가능합니다. 라돈은 방사성 기체로 색이나 냄새가 없으며 폐암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라돈 침대 파동이 일어나는 등 환경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5월에서 11월로 옮긴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사 건립과 하수 처리시설 제3중계펌프장 관리 부실, 산하기관장 일탈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협업한 군산 어청도 핫플 뱃길 프로젝트가 행안부의 올해 공공서비스 디자인 우수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월부터 해양수산부 등 8개 기관과 뱃길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어청도 낭만여행 핫플 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청도를 알리는 데 기여했고 지난 4월 군산 어청도 항로 이용객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보다 평균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한편 공공서비스 디자인 성과 공유대회는 오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우수과제 성과 발표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황등도서관은 A-Z 경제교실을 진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금융감독원 인증 강사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참석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문제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주식회사 이공기전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읍면동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출발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